안녕하십니까. 현대소형업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현대자동차의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원익 QNC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인 2포인트 상승한 3224로 마감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인 3포인트 하락한 981로 마감이 됐어요. 아시아 증시도 혼조 마감이죠. 전일 약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가 0.4% 상승을 이어갔고요. 대만 증시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강보합이 0.02% 상승. 중국은 연일 상승의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하락 반전되면서 0.7%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요, 어떠한 방향성이 결정이 났다라기보다는요,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 부분도요, 7원 40전이 상승한 1113원 3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반등세가 나타났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 외국인들은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죠. 코스피 시장 쪽에서 300억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 900억 매도를 했지만 또 선물 쪽에서 1500억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 일단은 종합지수가 거래량이 14억 주죠. 거의 15억 주 육박하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 여기다가 오늘은 거래대금마저 17조 7천억 정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형성이 되고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어떠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요, 선물시장 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물론 오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확대, 그러니까 빼고 대신에 확대되는 모습이었지만요, 미결제 약정이 810개야 감소했다. 어저께 이 선물이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있죠.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는 새로운 변곡점, 내일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내지 아니면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조정, 내일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란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렇죠, 좀 하방보다는 좀 상방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요, 이 환율 부분은 큰 폭이 올랐지만은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미국 달러가 3년 내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3분기에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그 이유는 유로존 경기 반등에 따른 유로화의 추가 강세와 그리고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됐고, 그렇죠? 또 위안화 추가 강세와 원자재 랠리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신흥지수라든지 신흥국 지수라든지 국내 증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확대가 되면서 좀 증시가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선물 쪽에서요, 이 외국인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내는 주가의 방향성이 큰 폭으로 나니까는 오전에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여부를 보면서죠, 일부 물량을 줄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할 거냐를 이 선물 쪽의 방향성을 보면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권 움직임 속에서죠, 오늘 강세를 보인 것이 최근에 우리가 강조를 해드렸던 이 심리 있죠? 소비 회복 수혜 종목이 있죠? 오늘도 보면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2,000명으로 지난해 3월 말 이후 가장 낮으면서죠,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강세, 이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죠, 우리나라도 7월서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왔듯이죠. 이 여행과 항공주들, 우리가 어저께 진단을 해드리면서 이 소비 회복 관련주가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지만요, 이 소비 회복 수혜주들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이
유통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의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빴던 부분이 일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든지 기대감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은 아마 제한적인 데서 철저하게 좀 단기 어제 말씀드렸듯이 빠질 때 팔지 말고 좀 올라올 때 좀 일부 분할로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아래 부분 보면은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보면 한 증권사 두 군데서 어제는 삼성증권이 좀 목표가를 하향하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유지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죠. 특히 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현대자동차의 5월 글로벌 판매 대수가 크게 선방을 했다는 얘기죠. 전년 대비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한 42%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지만은 4월보다는 한 7%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돼서 선방한 5월 판매 수치, 이달 반도체 회사들의 자동차량 물량 확대 등 지난 2월 사고로 가동 중단됐던 설비들의 가동 상승에 따라 이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개선이 기대가 된다. 또 유지투자증권도 현대차의 재고량은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낮은 재고율과 중고차 가격 상승 등 판매 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요소가 많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은 하반기에 또 한 번의 레벨업, 그렇죠? 점프, 주가가 크게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고, 오른쪽 부분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대자동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이 반도체 회사가 TSMC가 물량을 크게 증가를 시키면서 2019년보다도 30% 더 늘어난 수치라 하죠. 그래서 2분기에 바닥치고 하반기에 물량 부족 현상은 완화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이 현대차가 전기차를요 중국에 판매하는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죠. 당연히 수혜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번에 현대차가 한 8조 원대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뭐 미국 판매량도 지난 3월달, 4월달 연달아 이었어요. 판매 대수, 그렇죠? 기록을 세웠죠.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최근 들었어요. 수급상을 보면은 5월 이후에 기관들이 한 5조 5천억 오늘까지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이 5월 3일부터인가요? 월요일서부터 1,700억 매도를 했는데 최근 4일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3일만 보면은 누적으로 기관이 1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2,500억 정도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오늘도요 시장이 아침에 좀 셌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현대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한 플러스 5천원까지 올라갈 때 전반적인 성장주를 좀 이끌다가 좀 지수가 억눌리면서 그렇죠?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됐지만은 이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죠 상당히 좋은 모습,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러면 현대차가 가면은 그렇죠? 거기에 부품 회사들 뭐 만도라든지 현대이와 그렇죠?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종목은 만도나 현대이와 조금 긴 흐름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한번 현대차 볼까요? 오늘 좀 윗골이 달아주는 게, 오늘 또 거래량도 170만 주 전일보다 증가해서 오늘 조금 아침에 좀 띄울 의사가 엿보였지만은,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자, 이 현대 자동차가 한번 쉬긴 쉴 텐데 그것이 25만 원에서 가면은 상당히 강해서 이 성장주들 전체적으로 이끌면서 종합지수도 지난 1월 11일 날 장중 저점이 3266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움직임 조금 약한 모습,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좀 부담은 되지만은 조정폭은 뭐 이렇게 크게 깊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물량을 어차피 성장주를 이끌고 가는 것이 현대자동차에서 일정 비중 현대차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만도라든지 현대이와도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현대차가 치고 나가면은 같은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서 같이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CJ ENM인데요. 한번 그 내용 볼게요. 자, CJ ENM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오늘,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 보면 올해, 이게 OTT 서비스인 티빙. 지금 티빙은요, 티빙이, 작년에 출범한 이후에요. 이 상당히 성장성을 크게 한다 그러죠. 이 다운로드 증가율이 67%, 방문자 수가 41%, 그리고 누적 유료 가입자가 63%나 증가했다래요. 그리고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티빙이 지금 성장성이 가시화되면서 이 티빙의 대주주 CJ ENM이 83% 갖고 있고 이 JTBC 스튜디오가 그죠? 16.6% 갖고 있어서 2대 주주. 그죠? 이러면서 이 티빙의 성장의 가시화와 광고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기대된다. 유지투자증권이죠.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달에 한두 달 전에 시총이 비슷한 순위였는데 최근 CJ ENM은 좀 주가가 상승하면서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CJ ENM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또 이 방송 콘텐츠 제작비와 티빙 등 영화 제작비를 포함해 올해 8천억 콘텐츠 투자와 향후 5년간 5조 원에 달하는 투자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CJ ENM 지금 보면 전 순위가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CJ ENM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러면서 오히려 만약에 좀 신규로 좀 관심 있다면 오히려 CJ ENM 쪽으로 좀 관심 갖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JTBC 스튜디오 드래곤 JTBC 스튜디오가 2대 주주라 했는데 이것이 또 이제 뭐 회사죠? 제이콘 텐트리. 그렇죠? 제이콘 텐트리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콘텐츠 관련 종목 CJ ENM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들이 한번 CJ ENM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한 12시 전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 그렇죠? 반전되는 모습이죠. 12시 넘어서 반전되는 모습인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지난 1월달 고점 17만 4천 원인데 충분히 좀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이 CJ ENM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관심 종목인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한 몇 개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SFA죠.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신한금융에서 어제 나온 리포트인가요? OLED와 2차전지 수주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신규 중소형 OLED 패널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고 2021년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형 쿼텀닥 OLED 패널 라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2년 신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SFA는 이제 설비 쪽이죠. 그런 부분에서 장비 쪽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장비 그쪽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면 신규 투자가 늘어나면 장비주들 그렇죠?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최근 한국 업체가 대형 2차 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동사의 2차 전진형 외관 검사기와 비파기의 검사기 등 검사 장비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된다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2% 성장한 2227억, 신한금융투자 상당히 좋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성장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는데 주가 최근에 움직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SFA 지금 요런 가격대하고, 오늘 원익 QNC에 대해서도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을 상향한다 그러죠. 올해 영업이익을 한 756억으로 봤는데 한 15% 더 증가시킨 871억,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16% 증가한 1100억으로서요. 내년에 처음으로 1000억대 매출이 영업이익이 돌파하게 돼서 원익 QNC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자, 요 한번 두 종목 마치 보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해성 DS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죠. FST, 그죠? 자, 해성 DS는 반도체 칩을 올려 부착하는 금속 기반인 리드 프레임 매출의 급증세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어제 상승하면 상승 십자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안정된 상승 흐름 나왔고, FSD는 반도체 재료 쪽이고 장비를 만드는데 특히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국내 1위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기존 것이 아니라 극자외선용 펠리클을 개발 중인데 올 상반기, 지금 상반기죠. 6월이니까는 그것이 이제 기사화 된다고, 또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아마 시장에 더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다. FSD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요 종목군들 저는 SFA 쪽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자, 가격적인 부담 전혀 없죠. 지금 뭐 저점 치고 올라온 부분도 없고 이동평균선 다 지금요 밑에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면은, 그죠? 42,000원 전후에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본다. 오늘 거래량도 76,000주. 항상 조정의 마무리는 거래가 감소해야 된다. 거래 감소는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도 되지만은 매도세가 부족해서죠. 팔만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종목의 주인이라면 매도 물량이 안 나오네. 그럼 내가 매수해서, 그러면 거래가 내일 유발이 되면서 거래가 최소한, 그죠? 뭐 한 30만 주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를 이제 활발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뜨겠죠. 그죠? 왜? 오늘 어제 거래가 크게 감소, 매도세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을 보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뛴다서 요 부분 42,000원. 저는 뭐 이러한 종목군도 사서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서, 그죠? 뭐 이것이 뭐 한 45,000원만 간다 그래도, 그죠? 뭐 5,6천원만 간다 해도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또 실적도 크게 뒷받침이 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FA 42,000원 정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원익 QNC는 오늘 좀 거래가 긍정적인 리포트에 의해서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종합지수가 역사적 신고라든지 상승 추세에 잇따르면은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가능한데, 최근에 고점 벗기고 이렇게 연속성 있게 치고 가는 종목이 좀 드물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따라가는 것은 부담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 보유 물량이 한 30%나 50% 정도만, 그죠? 내일 좀 올라가는 선에서 뭐 한 29,000원 내외에서 한번 이익을 한번 실현해 주는 것도, 아니면 내가 뭐 29,000원에서 사서 좀 고생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뭐 최소 반 정도만 먼저 한번, 아니면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는 오히려 한번 물량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OCI가 오늘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입어서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이것이 2022년 내년까지 지속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CS 인도도 그렇고 두산포설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제가 지금 요 종목군들은 뭐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그죠? 관련 종목으로 계속 묶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OCI 좋고, CS 윈드 조금씩 바닥에서 탈피하고, 두산 포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하나솔루션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오늘 OCI가, 그죠?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CS 인드도 어제 뜨고 오늘 잘 조정 모습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런 모습. 두산 푸어셀도 올라오는 모습. 그런 관점이면은, 그죠? 이, 하나 솔루션도, 그죠?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 한번 하나 솔루션 볼까요? 그죠? 하나솔루션 좀 다지는 모습인데, 요러다 거래가 한번 크게 실리면은, 최소한 한 250만 주에서 300만 주짜리 나오면은, 한 5%짜리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OCI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 종목군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그죠? 혼자 매매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